한국화에서는 수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양에서는 검은색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건 색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의 수묵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색이 다 합쳐지면 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색이라는 걸 다 알아야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색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을 먼저 공부해야 수묵을 이해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칠이라고 그랬어요. 예, 수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먹칠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묵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수묵이라고 해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때고, 그는 자의라기보다 학교에서 미술대회를 나가야 되니까 선생님이 방과 후에 남겨서 그림을 가르쳤어요. 근데 그림을 그때 계속 제일 잘 배운 시기죠. 그런데 그림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6학년 때 졸업하자마자 화고를 다 태워버렸어요. 환쟁이가 돼서는 안 된다고. 그때 공부를 조금 잘했어요. 그래서 내가 중학교를 360명 중에 3등으로 들어갔거든. 그때 이제 미술반을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화고를 다 태워가지고 중학교 때는 전혀 그림을 못 배웠어요. 교대를 가가지고 교대에 가서 처음으로 이제 미술 과목이 있으니까 그래서 미술을 접하고 그때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는 옛날에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던 그런 가슴에 남아있던 그런 불씨가 그때 살아난 거죠. 그때는 한국화라는 걸 접하지 못했다가 대학교 때는 서양화 선생님밖에 없어가지고 서양화를 하다가 어느 날 전시장에 갔더니 한국화를 보고 너무 반해서 내가 내 그림을 그려야겠다. 그럼 내가 누구냐?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서양화를 그려가지고는 서양인을 따라가지 못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내 밑에 유전자가 흐르는 게 우리 사상이고 우리 그림이지 않을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매력을 느꼈어요. 수묵 담채하죠. 수묵을 쓰고 그런데 이제 채색과 수묵을 쓰는데 저는 채색이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수묵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한국화에서는 수묵을 뭐라고 말하냐면 서양에서는 검은색을 블랙이라고 합니다. 그건 색 중에 하나예요. 근데 한국의 수묵은 색이 아니고 여러 가지 모든 색이 다 합쳐지면 먹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색이라는 걸 다 알아야지 나이를 먹고 그리고 색을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색을 먼저 공부해야 수묵을 이해하지. 그래서 옛날부터 우리 조상들이 먹칠이라고 그랬어요. 먹칠. 수묵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먹칠이라고 합니다. 이게 수묵의 가장 깊은 경지에 이르는 것을 수묵이라고 그래요. 원래 색을 공부하고 그 색의 색을 다 합쳐지면 먹이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리고 색을 예를 하나 드릴게요. 우리가 보라색 포도를 그리거나 청포도를 그리면 청색이나 보라색밖에 못 봐요. 근데 수묵으로 포도를 그리잖아요. 그러면 감상자가 자기는 보라색 포도를 보고 싶은 사람은 보라색으로 보이고요. 청포도로 알고 있는 사람은 청포도로 보입니다. 사군자를 칠 때 서양에서는 대나무를 그리면 이 스케치해가지고 이쪽은 어두운 색, 이쪽에는 밝은 색 해서 같은 청색도 밝고 어둡게 그립니다. 근데 한국화에서는 그게 아니고 기를 그립니다. 기가 물질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나무는 자기의 평생의 키를 1년에 키웁니다. 대나무는 빠른 기가 모인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소나무는 수백 년을 천천히 갑니다, 시간이. 그래서 그 간 시간을 보면 꾸불꾸불하지 않습니까? 덕지덕지 이 피가 붙고. 그래서 세월을 그릴 때는 소나무가 소재이고,
이 강직함이나 이렇게 대쪽 같은 그 아주 뭔가 휘지 않고 그런 걸 그릴 때는 대나무를 그립니다. 그래서 대나무는 속도로 그리고 대나무를 스케치해 가지고 뭐 명암으로 서양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소나무는 시간을 그리죠. 그래서 천천히 그리면 대나무가 안 나와요. 대나무의 느낌. 그래서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기 있잖아요. 우리 얼굴이 슬프면은 얼굴이 똑같은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슬프면 슬프게 보이고 기쁘면 기쁘게 보이는데 그게 속에 있는 기가 얼굴로 나타난 모양입니다. 그걸 갖다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제 올해 제가 10월 달에 뭄바이에서 개인전을 합니다. 그래서 인도에다가 한국화라는 것을 좀 이렇게 가서 소개하고 보여주려고 제목이 뭐냐면 제가 나타내고자 하는 제목이 한국화로 본 인디아. 그래서 한국의 맛과 또 인도의 모습과 이런 거를 한 화면에 담아보려고 지금 이 작업하고 있는 거죠. 여기 바라나시 뒤에 풍경이 바라나시고 이거 제가 그리는 이제 한국화고. 그래서 한 화면에다가 한국에서 출발해서 인도까지 가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그래서 바라나시의 모습이고 그 인도 사람들한테도 한국화가 생경하지 않게, 그러나 이제 한국의 그 전통 회화로다가 인도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나중에까지도 결국은 이 한국화라는 것은 한국의 정신이 어떤 거라는 거를 이론적인 것도요. 그런 것도 제가 책을 쓰고 책 쓴 것도 이제 제가 그렇게 그래서 책을 쓰는 거고. 그래서 세상을 보는 게 서양과 이렇게 다른데 옛날엔 신비과학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서양이 이해를 잘못하니까. 근데 지금 와서는 다문화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도 이제 귀를 기울입니다. 서양에서도.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한국 사람이 보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후손들한테도 그런 게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그림을 그리고 그런 이론도 정리하고 이러려고 합니다.